네, 박정현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메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김웅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두고 지금 당 대표와 당 원내대표가 갈등하고 있는데 일단 한 대표는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요. 한동훈 대표 문재인 정권 내내 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이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마치 우리는 이 특별감찰관이 하기 싫고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기 싫어서 서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더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또 강조했던 부분이 당대표 임무 관련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이거 모두 총괄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요. 예.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이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 업무인 뭐 금투세 폐지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이런 거에도 당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다 라면서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다. 즉 본인이 월권한 게 아니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해서 이제 의원총회 하자 이런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국정감사 이유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 의원들이 이제 단체 대화방에 추경 원내대표를 이제 저격을 하면서 친한계 의원들 다수가 이제 글을 잇따라 올렸다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배현진 의원이 네.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그게 또 사진 찍혔어요. 그쵸, 텔레그램. 그게 또 야, 올라오고. 요즘은 카메라가 좋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의도적으로 노출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항상 나오죠. 그렇게 나올 이렇게. 때마다. 네. 그런 상황인데요. 뭐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정훈 의원도 비슷한 글을 올렸고요. 예. 조경태, 고동진, 김기웅, 김소희, 정성국, 한지아 의원 이거 얼마 전에 이제 다 모였던 의원들의 다수가 이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의원들이 모인 이 단체 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총을 개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국감이 이제 다음 달 1일에 이제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건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아침에 당 최고위원회를 추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불편한 게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예. 원내대표 측에서는 외부 언론사 행사 일정 때문에 불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사는 또 굉장히 불쾌한 내색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당내 협의가 우선이다라면서도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예.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야 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충돌 양상이 계속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자중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의 연계 여부도 원내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 20여 명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본인들을 비선으로 매도했다 반발하면서 기자회견 등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 이러면 뭐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용사는 물론 행정관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야당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여당과 용산 얘기만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김웅 의원님 왜 이런 거예요 지금? 글쎄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장 가까웠던 사이고 예. 또 뭐 세상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게 무리해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대표를 올렸던 사람도 사실은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뭐 그런 사이인데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양측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뭐 한동훈 대표 뜻은 알겠지만 아니 자기가 비대위원장 하고 있었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왜 특별감찰관 만들자는 소리 한마디를 안 했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당의 당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당 당헌 61조에 보면은요.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 것은 원내대표라고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원내 전략이나 주요 정책, 주요 법안, 의안의 심의, 의결 이거 결정하는 것은요. 당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닙니다. 우리 당원에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의원총회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예. 당원 제55조거든요. 아하. 지금 저기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 통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대표가 그 원내 통화를 원회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당원당규 제25조에 나오는 건데 예. 당무를 통할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지 자기가 통화를 한다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은 행정 각부를 통할하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이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통할이라는 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그 결정 기구라는 건 별개고 당원 당규상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시장님은?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특별감찰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견제도 전혀 없이 약간 뭐 여러 가지 여사 개인의 라인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특별감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원론적인 얘기가 임기 반이 다 돼서야 나오느냐. 이게 일단 하나 얘기할 수 있겠고 예. 물론 설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한동훈 대표는 당헌 25조를 들어서 당대표가 법적 대외적으로 당무를 통할한다 했고 당헌 61조에는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당무와 국회 운영 뭐가 맞냐? 저도 거기서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원내대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특별감찰관 법에는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국회가 추천하는 건 원내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추경 원내대표 말이 일단 형식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큰 건 지금 이슈가 특감으로 가는 듯한 그것도 여권 내 갈등으로 특별 감찰관으로 가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절대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왜냐? 특별 감찰관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래일을 조심하세요. 경고하는 자리죠. 그렇죠. 예. 미래 일에 대해서 어. 대통령 사촌인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에 대해서 감찰하는 기구인데 지금까지 한 건 그러면 아쉽지만 됐어요 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특감은 본질적인 특별 감찰관은 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음. 검찰이 못한 거는 그러면은 특별 검찰, 아하. 특별 검사, 특검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유난 갈등 이후에 그 만차, 그러니까 그 면담이 굉장히 이제 어떤 굴욕적인 만남이었다 했다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칼을 뽑았는데 그 칼이 특검이 아니고 특감이다. 그래서 이게 좀 별로 그 칼이 약한 거 아니냐. 그거 뭐 통과되면 뭐 할 거예요? 뭐 특별감찰관 누가 되겠어요? 빤하잖아요. 어차피 뭐 되는 사람 빤할 것이고 가서 뭐 별다른 일을 못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저 보면은 지금 뭐 저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인물들이나 뭐 네. 의원들 같은 걸 보고 있으면은 뭐 이게 수가 다 읽히는 거죠. 예전에 뭐 조수진 의원이 말했던 연판장 주도를 했다는 것도 배현진 의원 아닙니까? 예. 배현진 의원이 주도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들이 거기 동조하는 글을 올리는 이 방식이 사실 참 우리 당 의원들의 고질적인 그 습성인데 아. 이게 참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연판장 사태도 일으켰고 당대표도 쫓아내고 2번씩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아.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고 다 그 주변에서 알짱댔던 사람들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정말 가장 홍위병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뭐 마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정말 가소롭지도 않고 아, 가소롭다. 정말 가소롭지도 않다. 우리 아. 당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의도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언제 자기들이 국민들 생각하고 언제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언제 비판을 해봤어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 여당 반장님, 네. 그 권성동 의원이 오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게 대통령으로 대하는 태도냐 이렇게 막 일가를 했는데 지금 여당 취재 기자들사에서는 네. 국민의힘 귀를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재밌었어요. 양측이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취재 이제 발제할 필요 없고 항상 뉴스가 나오는 건 재밌는 일 아닙니까? 예. 이 의원들이 이제 양극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예를 들면 김상훈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픽으로 최고위에 들어가서 정점식 의원을 밀어낸 거지만 예. 약간 개파색이 였다고 평가가 되면서 친한계라고 확실하게 매도짓기는 좀 애매했는데 싶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본인의 스탠스가 좀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저 지난번 모임에도 참석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확실히 친한계구나 이런 게 있었고 예. 뭐 추경호 원내대표 당연히 친윤계 뭐 자타공인이지만 예. 사실은 윤핵관이라고 하는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과는 또 결이 다른 거였거든요. 이게 막 예. 엄청 막 그렇게 약간 좀 윤핵관처럼 전선에 와서 싸우고 이런 친윤계는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본인의 이제 역할도 있고 용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강성 친윤 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색깔이 좀 옅었던 사람들도 사실 강하게 붙고 있구나. 진짜 조만간 이러다가 한판 크게 붙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왜 이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또 막 나오느냐. 그때 조용히 있지 않았던 김 의원님은 지금 한판 승부에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나오겠다는 거. 한번 더 좋은 일을 하고 더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국익적으로. 공공재. 덕분에 같은 일을 하는 저도 빛이 더 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걸로 빛이 서로 났습니다. 용감한 형제들 두 명. 예.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눈여겨본 장면은 예. 배현진 의원이 텔레방에 그렇게 썼는데 예. 그 대표님 원내대표님 의원 카톡방은 보십니까? 요거 예. 왜 대답 안 하냐? 뭐 그렇죠. 이거잖아요. 뭐 예. 그러면 현 정부 내 그럼 특별감찰관은 임명 안 할 겁니까? 이렇게 아. 이거 답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 다른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님들이 여러 글을 추가로 달았는데 같은 맥락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의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오늘 뒤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답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6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오히려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그 단톡방에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친한계나 다른 비주류는 그냥 떠들게 놔두는 예.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아하. 이건 약간 전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일단 할 만한 말을 반박할 만한 명분이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 네. 그걸 하나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김교환 논설위원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내밀하게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요. 자, 강혜경 씨 국정감사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가 명태균 씨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이준석 의원 관련한 발언 보도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지난 3일 만나서 나눈 대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대로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예. 다양한 사안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앙코르와트 방문 일정 변경을 조언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기록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남아 있다라고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건데요. 예. 이른바 이제 7불사 회동 당시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기 의혹과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를 두고 거래가 불발됐지만 이후 이 앙코르와트 방문 관련 있는 이 카카오톡을 두고 천하람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아마 명태균 씨겠죠? 추가 협상이 있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사실 국정감사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단 강혜경 씨 증언이 황당하다라면서 외교부의 관여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예, 뭐 일단 명태균 씨도 관련해서 나 같은 시골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 일정이 순방 일정이 바뀌겠냐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부인은 하긴 했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은 또 이 보도는 짜깁기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뭘 짜깁기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짜맞춘 기사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앙코르와트에 가지 말라 이렇게 조언한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라고 했고 당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이제 천주교의 한 신부의 그 논란이 됐었던 이 글이 있었죠. 올라오자 어떻게 아셨느냐라고 명태균 씨에게 나중에 말했다고 하더라. 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제 이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새로운 기사처럼 만들어 당황스럽다라고 했고요. 또 본인의 SNS에도 개괄적으로 상황 설명을 장시간 했으면 그 중에서 이제 기사화의 내용을 정확히 다시 체크해서 기사를 내면 되는 건데 애초에 정식 인터뷰도 아니었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서 강남역의 카페에서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기자에게 내가 맥주 한 잔 사면서 해준 이야기 아니었느냐라면서 협의되는 인터뷰가 정식 인터뷰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뉴스토마토 보도가 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제 명태균 씨가 자신이 꾼 꿈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에게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를 제안했고 김 여사가 수용한 내용의 카톡을 이준석 의원이 봤다. 근데 이 의원은 명 씨가 하지 말라 조언한 건 아니었는데 기자가 끼워 맞췄다. 뭐 이런 건데 헷갈리네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 인터뷰 과정이 아니고 예.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나온 부분이어서 양측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 기자는 그런 식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때 원래 달변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기 본인의 이제 그런 뭐 재밌는 이야기들 같은 거나 예상 같은 경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게 뭐 예를 들면 저녁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오해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음. 이거의 진위는 뭐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그 어린이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 국빈이 찾아갔을 때 일정이라는 게 예. 하루아침이나 뭐 2-3일 사이에 이렇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음. 훨씬 전에 이미 벌써 다 방문 예정이 다 짜여져 있는 것이고 그렇겠죠. 동선까지 다 짜여 있는 경호를 상태이기 위해서라도 때문에. 그런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확인해 보면은 이런 진위는 확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이준석 의원이나 박형광 기자나 약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당시 했던 얘기를 쭉 녹취까지 해서 나온 거에 이준석 의원이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취재 과정이 예, 짜깁기에 대한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는 그건 뭐 맞는 워딩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비행기에 떨어지는 꿈을 꿨다라고 여사에게 전했고 여사는 답이 없다가 모 신부가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뭐 기도한다 비행기 관련해서 이런 걸 하니까 그 다음에 여사가 반응한 거다라는 예. 얘기인데 이제 기자는 거기서 좀 더 유추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뭐 저희도 그걸 유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게 영향을 줘서 당시 시엠립 공항이 작아서 큰 비행기가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호기 못 가고 2호기를 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예전에 데리고 갔었는데 안 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이 전한 카톡 메시지만으로 그걸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기자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갈래가 안 타지보니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이거 뭐 이준석 의원과 해당 기자 간의 그런 건 빼고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뉴스토마토가 왜 이걸 썼냐 이 말씀이죠. 예. 그건 이제 뉴스토마토 편집국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뉴스 가치로 본다면 예. 저는 이제 하나 있다고 봐요. 뭐냐면 기존에 약간 주술적인 느낌의 그쵸. 그런 것에 명태균 영향을 서로 씨가- 주고받고 이게 대통령 순방 일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가 이전에 공개한 캡처 예. 이런 것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시 앙코르와트 일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마 명태균 씨는 바꾼 걸로 여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나 때문에 바뀌었어라고 예. 또 과시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솔직히 명확한 건 모르죠. 하지만 의심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의 기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었다 정도의 새로운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여기까지 하고 KBS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닝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이 있었는데 현 뉴스9 9시 뉴스죠. 앵커인 박장범 앵커를 사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 2월에 KBS에서 반영됐던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분이에요. 근데 명품백 문제, 디올백에 대해서 파우치라고 이제 조그마한 뭐라고 가방에 외국 회사의 외국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예,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유명해졌던 분이 이분이 실제로 지금 최종 후보가 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이걸 두고 굉장히 지금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예. 일단 야당에서는 이 애초에 KBS 신임 이사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이 된 만큼 이들이 차기 사장 추천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했고요. 특히나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박장범 앵커가 이 파우치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가방 이렇게 부른 것은 편향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는
방통위의 불법적 이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추천한 한편의 코미디다, 무효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최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사장 추천 결정도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오히려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사법부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KBS 차기 사장 후보 선임, 이제 야당에서는 정권의 보훈 인사다 비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원래 기존 박민 사장이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굉장히 또 의외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먼저 김홍 의원님께서. 제가 방송은 잘 모르는데 어차피 이거 자체도 이제 사실 보면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 앞에 가서 이 예. 디올백 문제 물어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당시 방송을 만들 때 뭐 다 아시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저기 그 파우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래도 한 말씀은 해주셔야죠라고 정도 물어보는 것 같고 또 공식적으로 보니까 이게 파우치라고 또 영어로 써 레이디 있기에 디오로 파우치는 맞더라고요. 예, 영어로 뭐 이렇게 써 있긴 해요. 상품명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답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은 누구에게나 박탈하게 대하기 어렵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예. 그것 때문에 저도 참 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민한테 좀 안 박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건데 글쎄요, 이제 저는 어떤 인사를 볼 때는 사실 이 사람이 했던 어떤 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 행동,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옛날에 뭐 어떤 분처럼 특정 노조 출신은 뭐 아예 뭐 앵커에서 배제시켜 버리고 뭐 이런 양모 사장 시절 때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진짜 보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뭐 가차없이 비판하려고요. 근데 예. 지금은 중립적으로 좀 보는 자, 표정. 뉴스룸 앵커 출신인 박성태 앵커는 사장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인선 과정은 파우치라고 어떻게 얘기할 걸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KBS 쪽에 좀 알아보니까 예. 내부에서도 상당히 뜬금없다, 아, 의외다라는 의외 반응입니다. 인사다. 왜냐하면 박민 사장이 임기 답은 1년 남짓, 1년 넉 달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오랜 대통령의 술 친구로 알려진, 사실은 방송과에 전혀 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됐거든요, 사장이. 그러면 더 할 걸로 알았는데 일단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박민 사장이 용산의 뜻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또는 박장범 앵커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다. 근데 KBS 내부에서는 뭐 좀 큰 자리를 사회 이부장과 사장 비서실장을 했었는데 예. 큰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었고 주요 보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보니까. 그러니까 좀 예. 많은 인원을 거스리는 그런 건 안 해봤다는 평가가 있고 또 내부에서도 세력이 없다는 평가가 있어서 아하. 내부에서도 도대체 누구 라인이냐.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혹시 여사백 아니냐. 여기서 파우치라고 백은 했다가. 가방이 아니라 뒷배다. 아, 그렇죠. 예, 예. 등백. 예, 등백. 예, 예, 그 뒤. 동음 이의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백. 네. 백이 아니냐라는 게 KBS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예, 예. 다만 KBS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중요 자리의 인사가 사실은 인사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데 예. 그럴듯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럴듯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디올 파우치는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은 사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수식어, 조그만, 그다음에 표정 이런 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력을 인터뷰하는 자세는 아니죠. 예. 예.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